번째 발제가 있었고요. 유익한 내용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령 제도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벨루가라든지 돌고래라든지 고래류가 가지는 특징들,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이 지닐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발제는 동물권 행동 카라의 전진혁 상임 이사님의 발표가 있겠고요. 네, 동물권 행동 카라 전진경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모여주신 것 같습니다. 제 발제는 지금 나오미 로즈 박사님께서 이제 돌고래의 기본적인 생태와 그들의 인지 능력 그리고 사회생활 그것들이 어떻게 이 수족관에서 훼손이 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좀 답답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현황이 이러한데 우리가 수족관에 억류 중인 30여 마리의 돌고래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태지는 다이치에서 잡힌 돌고래로 서울동물원에 있다가 방류되지 못하고 서울동물원의 돌핀프리 선언과 함께 현재 퍼시픽밴드의 위탁 사육 중에 있는 돌고래입니다. 저 아이를 보고 왔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조금 커다란 그 욕조만한 수조에서 계속해서 가장자리에서 맴돌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를 갈망하고 있더군요. 혼자 있었고 다른 동료들은 나가서 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동물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양희원영 의원님께서도 영상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의외로 저희가 돌고래가 많습니다. 지금 30마리가 됩니다. 그렇게 많이 죽어 나갔는데 여전히 30마리가 7개의 수족관에 아직도 있습니다. 2013년도에 역사적인 제도리의 방류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이 돌고래들을 수족관에서 데리고 쇼를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하는 논쟁보다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방류까지 이르게 된 주요한 힘이 되었던 것은 그 개체들이 불법 포획 개체들이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30마리의 돌고래들은 이렇게 제도리처럼 불법 포획된 개체들이 아니고 엄연히 그 수족관에 소유권이 있는 돌고래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처우나 거취를 마련하는 것들이 굉장히 난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이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 현행법상에서 많은 그 답답한 가운데 계속해서 논의가 좀 공존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요약하면 현재 우리의 그 동물원 그리고 수족관 고래류의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자체가 일단 매우 미흡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앞선 발제에서도 들었듯이 이 고래류 자체를 수족관에서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그냥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냥 이미 데리고 있는 고래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보다는 낫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면에서의 접근이라고 처음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그 동물원 수족관에 관한 법률은 동물원의 등록 요건이나 등록 절차, 안전관리, 운영, 사육 면적, 이 사육 면적도 개별 야생동물들의 면적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냥 전체 동물원의 크기 전체를 그냥 대충 적어놓은 거죠. 이렇게 행정 운영 중심인 거고요. 영국 그 동물원 허가법, 그걸 근간으로 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뒤이어 좀 말씀드리자면 많이 후퇴된 상태로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래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보호 중인 고래가 이제 흰 돌고래 벨루가, 그리고 큰 돌고래, 그리고 남방 큰 돌고래가 있는데 전부 사이테스 2입니다. 사이테스 2는
그들이 이제 멸종 위기종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의 국가 간 거래를 막고 있지 않습니다. 그 최근에 사이테스 2 종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고래류에 대해서 과학위원회가 좀 국가 거래를 자제해라라는 걸 했지만 그것이 뭐 가지고 있는 법적 효력은 미비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전히 포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사이테스 2 종에 대해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육 면적이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규정이 정말 너무 고래에게는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연 생태에서 허용하고 그들이 누리는 권리의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공간을 주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나아가서 그 동물들을 데리고 지금 쇼 체험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쇼 체험 자체를 좀 막기 위해서 동물원법 제정 초기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동물원법이 최초 발의된 2013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에도 이 고래류 문제가 이 제도리랑 해서 많이 그 시민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었고, 그리고 이때 이제 많은 기간 동안 노력을 동물단체에서 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이제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제정이 2016년도에 국회 환경노동위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몇 년 동안 중요한 내용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그 고래류든 뭐 다른 동물들이든 쇼 체험을 위한 훈련, 이런 부분들을 동물원법에서 다루어서 금지해줘야 된다는 강한 요구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어린이를 훈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대가 아니며 또 지금 현재의 동물원에서 그 부분을 당장에 금지하기 어렵다. 이런저런 논의 끝에 다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육 면적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런 고래류와 관련한 그런 사육 면적이 필요한 만큼 만들 수도 없고 또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된 안을 도출했다고 해도 그것을 수용해서 실현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의 것들만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수조 규모 보시면은 이제 기가 막힌 거죠. 지금 보면은 아까 이제 발제해 주셨듯이 뭐 많게는 500m 이상 그리고 뭐 평상시에 50m 정도 잠수를 하고 그것도 하루에 수차례 잠수를 하고 또 180m 정도 잠수하면서 자기의 어떤 생활을 즐겨야 될 고래류들이 제일 깊은 수심이 아마 7m일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5m 그리고 안에 계류장의 수조는 2.5m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욕조 같은 그런 데서 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쇼와 관련해서도 금전 강화를 통한 행동 풍부화 그런 부분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이외에는 금지하고자 했으나 그 또한 관철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뭐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뭐 그럴 경우에만 동물원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규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답답한 거죠. 이 고래를 체험하기 위해서 라이딩을 하고 이러는 것이 때리거나 굶긴 거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동물보호법에 돌고래 체험을 하는 걸 규정을 할 수 있는 법이 동물보호법과 동물원법 정도가 될 텐데 거기에서 전혀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또 사육 공간과 관련해서는 야생동물보호법에 규정이 있기는 하나 역시 아예 그냥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인 것입니다. 현황은 뭐 이렇게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함축하고 있나를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우선 많이 알려진 다이치 피바다죠. 이곳에서 그 잡힌 고래들을 우리는 아무 죄책감 없이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돼지를 보면은
폭 60m, 길이 220짜리, 그러니까 몸이 그냥 간신히 들어가는 곳에 갇혀 있으면 그것이 동물학대고 감금틀 사육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 돌고래도 그들의 생태에 비춰보면 지금 있는 시설이 돼지 스톨과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돼지 스톨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지지만 돌고래는 그렇지 않고 그것을 체험하러 가고 어린아이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심지어는 고래와 소통하는 것이 몸에 좋다며 또 태교를 하는데 이용을 하기도 하고 라이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행위들은 결국은 이런 피바다 다이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이런 소비를 하면 바로 이런 비참한 행위는 계속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뭐 이 고래를 포획을 할 때 얼마나 잔인한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하는 부분들은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살해이고 유괴이고 이게 도둑질을 해오는 겁니다. 자연에서 생명들을. 벨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우측의 사진은 어린 벨루가들을 유괴를 해와서 팔아먹기 위해서 저렇게 가두어 놓은 것이죠. 저게 드러난 이후에 국제적으로 문제가 돼서 푸틴 대통령 주도로 해서 저 아이들은 방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류되기 전 상황을 보면 너무 좁은 수조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운동을 못해서 체온이 떨어져 있다거나 여러 가지 피부가 상해 있다거나 아이들이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저걸 하나의 체험이고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라이딩도 하고 일부러 먼 곳까지 어린이들이 데리고 가서 그걸 보여주기도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의외로 하단 표에서 보시듯 우리나라의 돌고래들은 많이 남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가장 적나라한 그런 동물학대적 쇼를 하고 있는 곳으로 거제 시월드와 마린파크를 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거제 시월드가 크게 문제가 됐지만 마린파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아쿠아플라넷이나 장생포 고래생태 체험관은 괜찮냐? 이 동물들에 대한 생태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생태적이냐 이런 걸 봤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 동물들이 있는 환경 자체가 반생태적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들의 생태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는 지극히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곳들이 이제 저희 카라도 조사를 해보고 그러면은 매우 시끄럽고 또 실내에서 그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이 소리에 예민한 이 돌고래들은 그 자체로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래들이 행복하게 있는 수족관은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인데요. 보다 노골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래류 특히 많이 죽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가 죽고 있는데 그 죽는 그 빈도가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고래 문제가 적극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도 계속해서 돌고래 폐사가 뉴스 일면을 장식을 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만 해도 7마리의 고래가 폐사가 된 게 낙동강위험환경청의 공식 자료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죽고 있는데 무엇으로 죽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듯이 폐혈증으로 인한 쇼크사, 폐렴, 감염증입니다. 그 좁은 곳에서 이 동물들이 폐혈증은 그야말로 피에 세균이 들어와서 산채로 몸이 썩어서 죽는 것이죠.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었을 거예요. 앞서 보여드린 그 메맞는 바다코끼리 그 아이도 결국은 폐혈증으로 죽었습니다. 이런 동물들이 평상시에 지내는 환경도 반생태적이고 불쌍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은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죽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을 잘 모른 채 일부의 시민들이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을 보여준다면 여전히 찾아가고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좀 강력한 동력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럼 이 동물들이 왜 이렇게 폐혈증이나 이런 걸로 죽었나? 그럼 평소에 건강관리는 되고 있냐 하는 부분의 문제인데 모든 수족관이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육일지도 적고 있고 그리고 촉탁 수의사 등을 통해서 동물을 진료한다고 하지만 대체 수의사님들이 이 동물, 특히 의료 쪽으로의 과학적 당사자인 것은 맞지만 과연 돌고래에 대해서 가능한 치료는 무엇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냥 그 생긴 감염증, 피부병 이런 걸 치료하는 정도 그런 것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이거는 모 수족관의 사육 일지 중에 투약 기록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비타민 같은 거 먹이고요, 유산균 먹이고 효모 제제 먹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뭐 건강기능식품 정도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약은 쭉 길게 나와 있는 투약 기록에 있는 것들은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를 하나도 아니고 3-4개를 같이 준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면 그 뇌성균주에 사용하는 항생제들 그런 것들을 주고 있고 그리고 맨 우측 상단에 있는 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프레드니솔론이라고 있습니다. 프레드니솔론은 아드레날 콜티코이드, 즉 스테로이드 호르몬제예요. 그래서 사실 그 중증 질환에 쓰는 스테로이드제입니다. 이거를 지금 투여를 하고 있죠. 이런 평상시에 투약이 아니면 아이들이 건강 유지가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약을 상시 투약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복지 상태에 있다고 얘기해도 과연 과언일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인 건 우리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갑갑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해놓고 보니 이제 수습할 방안이 되게 묘연한 거예요.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상태로는 둘 수 없으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 보면 뭐 스위스 그리고 캐나다 최근에 이 고래류 전시 금지한 거 그리고 또 프랑스가 2017년에 금지하고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곳의 그 입법 동향도 보면 지금 있는 것만으로 고통을 최소화하자. 이제 그겁니다. 더 이상 새끼 낳게 하지 말고 외부에서 포획해서 들여오지 말고 지금 있는 아이들도 끝내자. 이 고통과 어리석음을 끝내자. 이제 이런 방향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입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자리가 이런 입법을 위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했으면 하는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2014년 12월입니다. 여기 와 계시는 핫핑크 돌핀스 그때 같이 가셨었는데요. 그 롯데 아쿠아리움 개장하면서 벨루가들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시설 점검을 하러 갔는데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들이 너무 예쁜데 사진 셔터를 찍기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롯데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들 그 생태에 대해서 연구할 것이며 우리가 그런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전시다 라고 하셨죠. 근데 이제 수족관 너무 작았고 그 안에서 그 물 어떻게 교체하냐 뭐 그것들에 대해서도 당시 말씀해 주셨는데 잘 납득은 안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 아이들도 지키지 못하고 2 녀석이나 지금 죽었고 한 놈이 지금 외롭게 있고 다행히도 이제 이 아이 방류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나오미 로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가야 할 길은 뻔합니다.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딱 이 2가지로 압축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현행법의 그 범주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입니다. 우선은 방류를 해야죠. 방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많은 그 난관이 있습니다. 우선 태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태지는 돌아갈 곳이 다이치 바다인 거예요. 거기다 풀 수는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류가 안 되는 그런 개체들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바다 쉼터 카드를 절대 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바다 쉼터도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될 중요한 대안 중 하나입니다. 일단 태지만 해도 지금 좁은 수조에 있는데 그 현황을 지금보다는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평창 같은 데에서는 그 자본을 끌어들여서 브리딩 센터 같은 걸 반려동물 브리딩 센터 세운다고 하죠. 네, 500억 규모더라고요. 근데 바다 쉼터 그거보다 적은 규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도 조금 더 동물들을 위해서 그 진보적인 그런 예산 배정이나 그런 거 해야 되지 않나. 바다 쉼터도 중요한 검토사항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법이 3년의 논의 끝에 누덕누덕 돼갖고 최소한의 내용들만 지금 제정이 되어 있듯이 그러면 방류도 안 되고 바다 쉼터도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그것도 생각을 해야죠. 왜냐하면은 30여 마리의 돌고래들이 지금 현재 도움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하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되게 미미하겠지만 가능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장 쇼 체험 중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쇼 체험 아니고 맨날 저렇게 가둬놓을 것이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저 동물들의 그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비교육적 체험과 쇼 프로그램을 중단을 하고 그리고 행동 풍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수족관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초 동물원법을 발의했을 때 저게 있었습니다. 사육 금지종을 지정하자. 이거를 동물단체들에서 엄청나게 많이 어필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다 빠지게 됐죠. 그리고 쇼 체험이나 이런 훈련을 쇼 체험을 위한 훈련 같은 거를 금지하기 위한 조항도 정말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서 어필을 했는데 그 역시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런 것들의 필요성을 다시 우리가 공론화해서 이번 동물원법 제정할 때는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 적정한 서식 환경 제공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과 실행 방안을 찾고 그게 좀 물리고 그러는데요. 단기적으로라도 지금 현재 있는 동물들의 처우 좀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서 한국 동물원이 현재 동물원으로의 제 역할, 정보전, 서식기관의 보존 역할 할 수 있도록 허가제 시행과 인증제 도입 등 기반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동물원 전시 부적합 비용 지정을 할 수 있는 규정 근거를 다시 부활시켜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호랑이도 멸종하고 여우도 멸종하고 표범도 없고 굉장히 빈곤한 상태예요. 외국에서 우리 기후에 맞지도 않고 또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동물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야생동물 보호하는 그리고 만약에 동물을 한다고 해도 그들을 서식지 보존기관으로서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동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